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화두는 일반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화두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국 장혜찬 평론가님, 전 정권 안보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그건 그거 차원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이 고금리, 고물가를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타파할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계속해서 경제와 민생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을 콕 집어서 이런 우리 사회의 약자 계층에게 고금리의 피해가 집중되면 안 된다. 정부 부처와 관계 당국에서 서민, 소상공인, 청년들이 이 고금리 시대에 지나치게 피해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대목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경제 여건의 현실을 국민들께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부의 보호지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처럼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현장에 가서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이나 청년들 많은 곳, 이런 곳에 가서도 현장 목소리 청취하는 일정 등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이 경제 위기, 글로벌 여건이 개선될 걸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많이 절박하게 노력하느냐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민생경제회의가 현장을 더 많이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부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초기인 만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적잖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 얘기 먼저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레드크로스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저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어요. 정부라는 건 종합병원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병원장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 과 과장님들이 이제 장관들이고. 지금 응급실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 지금. 응급실은 안 돌리고 옛날 사진 같은 거, MRI 사진 다시 올려놓고 야, 이거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이 병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 그 과장이, 저 병원장이 잘못했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병원에 비유하면서 병원장이 없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 아니냐. 오랜만에 등장한 유시민 이사장이 꽤 작심 비판했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존재감이 확실하죠, 요즘.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열심히 하시고, 다만 지지율이 좀 안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좀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금융채무 만기 연장 금리 감면하겠다,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김주영 금융위원장 청문회 없이 얼마 전에 임명했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9월에 오는 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예전에 노동 정책도 관련해서도 그때 노동부에서 발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들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대통령을 믿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락가락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 그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라고 하면 이제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거를 보면은 제가 그냥 쭉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정부가 36개월, 김영삼 27개월, 문재인 20개월, 박근혜 16개월, 노무현 4개월, 이명박 3개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왔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는 뭐 소위 말해서 좌파들의 광우병 선동이라는 남 탓이라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2개월 만에 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좀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차갑게 보고 있는지를. 혹시 금리 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릴까 봐 설명을 드리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지금 정책은 우선 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폭등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은행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이 160조의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사회적 그 약자들에게 고금리 그 피해를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건너편에 그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은행 아니겠습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들 취해 주는 걸 일단은 좀 기대하고 또 정부도 또 그 이외에도 또 이제 다른 그 필요한 정책들을 낼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4월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경제 대책 회의기까지 만나봤습니다.